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연속 정의를 먼저 보면요. fx가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한대요. 첫 번째 조건, 일단 x는 a에서 정의돼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이거 배웠죠? 극한값 리미트 x는 a로 갔을 때 fx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때 얘로 정의된다는 얘기는 fa의 값이 있다는 거죠. 얘가 있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 값이 존재한대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연속이려면 이 극한값과 그때의 함수값이 일치하면 연속이라고 말해요. 우리 예전에 선생님이 그래프 그린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뭐 이렇게 생긴 함수 있었어요. 아니면 또는 뭐 요렇게 해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는데 먼저 이 함수 먼저 살펴볼게요. 네, 얘는 리미트 지금 보면 x가 a로 갔을 때 극한값은 존재할까요? 네, 얘로 다가갈 때 어떤 한 점의 일정한 값에 의해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니까 얘에 대한 극한은 있어요. 근데 얘는 극한은 있지만 이때 a에 대한 점은 이 값이잖아요. 얘랑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얘네는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얘는 애초에 그냥 극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도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 기하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이거예요. 연속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위에 가 있으니까 이게 중간에 빈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함수를 봐요. x는 a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때 함수값도 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에 대한 점에 대한 값이 메꿔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값을 우리는 연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속의 정의는요. 기하적 의미로는 끊기지 않으면 돼요.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극한 같은 경우는 끊어져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도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하적인 의미로 연속은 끊어지지 않고 그냥 연결만 되면 모든 값에서 다 연결만 돼도 다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요. 한번 직접 정의를 우리가 해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속, 그럼 정의를 사용해서 한번 얘네를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함수의 얘는 fx가 x 플러스 2래요. 얘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인데 x가 2일 때를 애해서 지금 봐주면 x가 2일 때 함수값 4라는 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fx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니까 얘는 정의되는 게 맞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값은 지금 좌극한, 우극한을 모두 따지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4라는 값으로 존재해요. 얘는 f2는 4라는 값이 되고요. 그쵸? 2라는 점에서 4니까 극한값도 또한 4라는 값으로 되죠. 그럼 이때 마지막으로 극한값과 그때의 값이 일치하는지를 봐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fx는 x는 2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다 됐을까요? 다 됐으면 우리가 얘네를 넘어가서 다음 예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불연속일 때도 있어요. 연속이 아니면 당연히 불연속인데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fx가 x에서 연속이 될 때까지의 조건 세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본다 그랬어요. 다음 예를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gx는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얘에 대한 극한은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 gx라는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지 않고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거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한 번 더하고 빼고니까 약분해서 x 플러스 2가 돼요. 근데 단 우리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분모는 2가 아닌 값에서 나오는 정의되는 함수죠. 그럼 우리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2에서만 구멍을 뻥 뚫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x는 2에서 정의된 걸까요? 정의되지 않았어요. 1번 조건 자체가 x는 2에서 정의되는 건데 정의되지 않으니까 얘는 1번 조건에 의해서 gx는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의 극한은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는 좌극한, 우극한 모두 어디로 가죠? 4라는 값으로 가죠.
극한은 존재해요. 두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만 정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얘네는 불연속인 거예요. 두 번째 얘도 볼까요?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요. x의 값이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2보다 작을 때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띄면요. 얘네는 일단은 f2에 대한 값, 우리가 x는 2에 대해서의 연속성을 조사를 하려면 f2에 대해서 존재하는가를 볼 거예요. 2에 대해서 f2에 해당되는 값은 는일 때니까 는일 때의 값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죠. 2라는 값에 존재하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인 x는 2에서 정의됩니다. 네. 두 번째 조건, 극한을 한번 보면요. 우극한, 자극한을 따졌는데 지금 값이 어때요? 달라요. 좌극한, 우극한이 값이 다르면 우리가 어떻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불연속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세 번째 조건은 보세요. 이번에는 k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그럼 얘는 x는 2에 대해서 존재하는가? 2일 때 2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일단 존재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극한값 존재하는가? 2가 아닌 나머지에서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x가 2로 가까이 보내면 4라는 값이 돼요. 그래서 얘네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kx가 4로 극한값이 존재해요. 존재한다는 거 찾았죠? 그러면 우리는 K2라는 값은 2고 그리고 극한값은 4라고 존재했는데 얘가 2고 4니까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 하면요. 극한값과 정의된 값이 일치하느냐인데 일치해요 하지 않아요? 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래서 얘는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를 통해서도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얘는 쭉 정의되다가 2라는 값에서 2라는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여기서 뻥 뚫리죠? 이 뚫린다는 거는 끊겨요. 끊긴다는 얘기는 연속하지가 않는다라는 것까지도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별하래요. 연속이라는 거, 불연속이라는 거 조건에 의해서 나타내주면 돼요. 첫 번째, x는 2에서 정의되는가를 봐주면 돼요. f2의 값이 존재하는지를 봐주면 되는데 다항 함수에서는 그 값을 그대로 그냥 넣어주면 되니까 4-6은 -2로서 정의되죠? 정의 된다. 두 번째 조건, 리미트 x는 2에 대한 fx의 값이 존재하는지를 봐주면 돼요. 얘도 다항 함수니까 역시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4-6은 2로 값이 존재하죠. 이렇게 지금 된다면 f2의 값은 2고 f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값도 2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1에 대한 값과 2에 대한 값이 일치하는지를 봐주면 되는데 지금 얘는 f2의 값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값이 얘도 2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얘에 의해 x는 2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볼게요.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대요. 그럼 첫 번째, 일단은 g2의 값이 있는지를 봅시다. 2에 대한 값이니까 여기 는이 있죠. 는이라는 건 이 함수를 따라서 가는 거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1로 g2의 값은 3이라는 값으로 2라는 값이 포함된 함수를 따라서 정의가 됩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gx를 살펴보는데요. 얘는 2에 대해서 2보다 큰 거, 작은 거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이 그 함수 그래프가 다르니까 2에 대한 우극한은 x보다 큰 거니까 우극한을 조사를 해보면 3. 좌극한 조사해보면 얘는 2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거니까 2. 그럼 두 개의 값이 어떻죠? 얘는 서로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극한값을 조사를 하는데 값이 달라요. 정의는 되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얘에 의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x는 2에서 불연속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 1번을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각각의 세 번째 판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별을 했을 때 조건에 만족을 하는지를 체크해서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판단을 해보세요. 선생님은 다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0에서 존재하는가? 지금 요거 문제를 좀 지우고 위에다가 좀 필기할 공간을 만들도록 할게요. 네, 일단 존재하는가? F0에서 존재하는가?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값이 있죠. 그래서 얘네는 F0은 지금 1번 같은 경우, 네, 나누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조건 F0의 값이 0 플러스 2로 2라는 값으로 정의되니까 얘는 존재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보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2, fx가 존재하냐 물어봤는데 x 대신에 얘도 다항함수니까 0을 그냥 넣어주면 2라는 값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존재한다. 세 번째 조건, 1과 2가 두 번째 조건과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가? x가 0으로 갈 때 fx, 얘가 fx였죠? fx와 f0의 값이 만족하는 건데 얘도 2고 얘도 2라는 값으로 두 개가 만족하죠? 그래서 얘도 는 맞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일단 f0이 존재하는가? 첫 번째 조건에서 f0의 값이 존재하는가? x가 0일 때 얼마래요? 1이래요. 1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있는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는요. 0이라는 값이 아니라 0에 가까이는 가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얘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x의 제곱을 따르는데 다항함수니까 역시 그냥 x 대신에 0을 대입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조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과 f의 0의 값이 일치하는가를 봐주면 되는 거죠. 얘도 지금 따져보니까 얘의 값은 0이고 얘의 값은 1로 존재해요. 근데 0과 1은 서로 다른 수죠. 그러므로 얘네는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고 존재하지만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x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면서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판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가 더 큰 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집합을 각각의 구간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기호를 하나 배울 거예요. 이제 구간을 표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X값을 뭐 예를 들어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상태 여기에서 정의되는 뭐 문제에서 정의되는 fx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는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 전체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을 정해주면 x값의 범위가 한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x값의 범위를 한정시켜서 나타내는 얘네를 우리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간을 우리가 보통 집합으로 나타내는데 만약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x의 범위를 나타내니까 x바 x의 값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거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럼 얘네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x들의 모임을 다 나타낸 거를 우리가 얘에 대한 구간이라고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들도 다 이제 는이 포함되면은 a까지 포함되는 거. 뭐 는이 없으면 b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구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구간을 쓸 때 둘 다 포함이 돼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포함시켰다라는 거는 요 대괄호로 포함을 나타냅니다.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소 구간으로 얘네를 나타내서 봐요. 양쪽이 모두 다 포함됐어요.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쪽을 다 포함시키면서 이렇게 문을 닫은 것처럼 꽉 닫은 거죠. 얘네를 포함시켰으니까. 얘네는 둘 다 포함되지 않는 이런 구간들을 열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괄호로 양쪽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네는 예를 들어 2하고 3이다. 순서쌍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2와 3을 모두 다 포함하지 않고 수직선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거죠. 2와 3을 포함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포함하지 않고 2 바로 전까지는 모두 다 포함하고 2하고 3에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이런 형태를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열고 하나는 닫았어요. 그러면 얘네는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에 대한 정의를 하나 해줄게요. 네,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구간을 우리가 꼭
한정적인 부분으로서만 구간을 예를 들어 2, 3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한 수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3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까지의 전체 부분을 얘기하니까 우리 마이너스 음수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한없이 내려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기호를 쓰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뭐 예를 들어 3이면 3까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단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는 어떤 수령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열린 구간으로 열린 그 소괄호의 형태로 우리가 구간을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3보다 작은 구간, 예를 들어 3보다 작은 구간을 표시를 한다면 3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니까 얘는 열린 거, 얘도 3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둘 다 열린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A보다 크거나 같다, 닫힌 구간에다가 나머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A보다 큰 전체의 값을 무한한 값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를 사용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은 전체 실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아주 마이너스 음의 부분, 마이너스 부분부터 한없이 커지는 무한대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열린 구간 안에서 정의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간을 이제부터는 뭐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3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의 기호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함수의 정의역을 그럼 이제 간단하게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고 싶어요. 문제 2번으로 한번 볼게요. fx가 x분의 1이다. 우리가 아무 말도 없으면 사실 실수 전체예요. 근데 얘네는 빠지는 게 있죠. 우리가 x분의 1이라는 거는 다른 건 다 되지만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얘에서 0은 제외해야 돼요. 그쵸?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구간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간이라는 거는 또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얘는 집합이었죠. 좀 전에 우리가 다 집합들을 가지고 집합의 표시를 기호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구간을 표시한다 하면은 실수 전체에서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0만 빼고죠. 그러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나타내요. 이 부분을 나타내 볼까요? 0보다 크다. x가 지금 0보다 큰 구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을 표시할 때는 0부터 무한대까지죠. 근데 포함을 안 하니까 열린 구간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구간은 그럼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 구간도 잘라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구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0인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게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는 집합이기 때문에 얘와 얘 또는 얘의 구간을 모두 다 우리가 하나의 실수 전체에서 0만 뺀 구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합집합으로 나타내줘야 된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다 합하는 거니까 합집합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보면은 fx가 루트 x 플러스 3에 대한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표시하래요. 얘도 루트는 아무 말도 없으면 우리가 실수 전체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루트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항상 0보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우리가 이 값의 정의역에 대한 구간으로 나타내야 돼요. 무리함수에서는. 그러면 얘네는 x는 결국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부터 무한대까지고 마이너스 3을 포함하니까 닫힌 구간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정역의 구간을 기호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정역을 표현할 때는요, 보통 다항함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뭐 예를 들어 1차 함수, 2차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을 얘기해요. 3차 함수 등등. 이런 것들은 실수 전체예요. 정의역이 지금 정의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 말도 없으면 얘네들은 다 실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를 지금 보시면 다항함수는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어디서만 주의를 해주면 되냐 하면 분모가 0만 아니면 돼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어디서 정의가 되냐 하면 루트 안에 있는 거.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요 세 가지. 다항함수에서는 그냥 실수 전체고요. 유리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아니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서는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로 정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